야당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예, 박수현입니다. 네, 앞서 여당의 이장우 대변인의 전화 인터뷰를 들으셨을 텐데 만남 네.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예. 야당에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이장우 대변인님은 아주 저 야당 발목 잡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대변인이셔서 네. 제가 듣기가 좀 불편한데요. 야당도 중요한 그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저희가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자 회동에 있어서도 그 민생 문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야기를 좀 줄이고 민생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전략을 가지고 어제 회담에 임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그 무려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그 민생 과제에 대해서 무려 15분 정도에 걸쳐서 장시간 그 설명을 드리고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야당에게 민생 문제를 야당이 도외시하고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하기 위해서 회담에 임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장우 대변인의 평가는 여당 대변인으로서 좀 너무 야박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여당이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또 대통령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경제 활성화법이 30가지인데요. 예예. 그중에 이미 야당은 국회에 아주 협조를 해서 무려 23가지 법을 다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는 지금 통과를 대기하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까지 협조를 한 야당에게 야당 발목 잡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지극히 여당답지 못한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예. 어쨌든 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5분이 모여 앉아서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예. 어제 저희 야당으로서는 그 어떤 평행선은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긴 했지만 만남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만남 자주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야당을 통해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를 예.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국정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야당의 책임과 역할도 다짐하게 되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역사교과서 문제와는 별개로 또 별도로 다른 트랙으로 민생 현안 관련 법안도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30가지 중에 23가지 통과시켜 드렸고요. 2가지는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3가지 정도가 남은 것이거든요. 예.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의료사업지원법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 단계에서 거의 그 방향성에서 합의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그건 상임위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합의에 이른 것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는 애초 약속대로 지난해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보건 의료 분야, 다시 말해 의료 영리화가 의심이 되는 보건 의료 분야만 빼면 된다. 그건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건 지키면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진흥법 문제는 학교 앞에 있는 그런 위해한 호텔만 짓지 않는다는 약속만 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 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당의 전략이 이런 국정교과서 문제나 이런 정쟁에 자꾸 우리가 휘말리게 되다 보면 민생 문제를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여당의 프레임에 당연히 말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 문제를 중요한 축으로 다루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도 왜 아무 문제 없이 잘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이런 정쟁을 일으킨 것은 저희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은 정부 여당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에 몰입해도 지금 정부의 무능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일으키기 어려운 판에 왜 이런 쓸데없는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정부 여당 스스로가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 오늘 오전에 긴급 의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텐데 오자회동을 포함해서 좀 당내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총에서도 제가 이제 회담 결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대표를 대신해서 그러면서 그 중에 중점이 민생이었습니다. 그 민생 과제
이종걸 대표가 한 15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그런 민생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 우리는 이 민생과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제1야당의 그런 그 역할에 충실하고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미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제에 집중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임위 예산심사나 이런 것도 전적으로 협조해서 국회를 세우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뢰를 받아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의원들 다수의 그런 예. 의견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은 짚어가면서도 또 민생과 법안 관련도 계속해서 짚어가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제 1책무입니다. 네. 당내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해서 문재인 대표하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금 같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전략적 연대 뭐 이런 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그 국정교과서를 막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대화를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것이 그런 정치적 연대나 더 큰 틀의 어떤 빅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그 지형상 좀 야권이 불리한 구도인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총선 승리나 어떤 대선 승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느낀다면 이것이 교과서 연대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 연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제가 뭐 소망하거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 대변인과 전화 연결 들어봤습니다.